공시 분석에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넨바이오가 한 8% 지금 현재 상승 중이고, 네네. 올리페스는 장중에 16% 가까이 올라왔었고요. 예. 그때 우리가 공시 분석했던 종목 중에 지금 상승폭이 제일 강한 게 레고캠 바이오예요. 네, 그렇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그 이후로 거의 5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60%,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0에서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쯤인데, 자, 공시 분석을 잘 했습니다. 어찌됐든. 네.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뭐 무상증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공시 분석을 해드렸고, 네, 그렇죠. 무상증자가 실제는 그렇게 호재가 아닌데 호재로 충분히 인식할 만한 그런 재료이긴 하다. 이 얘기도 그때 같이 드렸었는데, 자, 레고캠 바이오는 뭐 더 이상 AS를 안 하겠습니다. 이미 뭐 오를 만큼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 이 구간부터는 알아서 잘들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AS 해야 될 종목이 두 종목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네. 자, 올리페스와 제넨바이오인데요. 네네. 그렇죠. 올리페스 무슨 모멘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비마약성 진통제. 그렇죠. 예, 그렇죠. 호주에 임상 1상 시험 신청을 했고, 예. 최근에 임상 1상 승인 신청 허가가 이제 인용이 됐다. 예. 그래서 임상 1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회사가 보여주는 스톡 옵션의 이제 부여, 이런 행동들이 과연 향후 이제 주가의 중장기적 흐름에 어떤 의문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제넨바이오는 뭐 이제 네. 12 매각에 대한 부분들, 네. 12 매각이 콜옵션까지 이루어졌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콜옵션과 관계된 종목은 제넨바이오뿐만 아니고 에이루트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예, 그렇죠. 뭐 에이루트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네. 사실 제넨바이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뭐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 부분 항상 뭐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전환 청구가 뭐길래 이게 호재인가, 또는 전환 사채를 만기 취득했다는 걸 회사가 갚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걸 갚은 걸 가지고 다시 소각을 했느냐, 이제 사채를 폐기를 했느냐, 또는 사채를 제3자한테 다시 팔았느냐, 요 관점인데, 사채를 팔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식이 이제 상승한다. 이건 좀 뭐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 근데 이게 왜 호재라는 어떤 인식보다는, 자, 회사의 관점에서는 이 전환 청구가 예.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힘들게 1년간 이 사채를 이제 발행을 통해서 이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 어떤 그 숙제, 이 부분을 풀면 회사에 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죠. 반드시 이 전환 청구라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도 이 관점에서 선택해 오신 종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자, 먼저 그럼 풀어야 될 것은 레고캠 바이오 급등세가 나오는데, 네네.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지금 재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네. 자, 이와 같은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이 오늘 하나 있다고요. 예.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오스테오닉. 예. 최근에 뭐 앵커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별 종목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이 자꾸 이제 바뀌는 어떤 환경세에서 무상증자가 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예, 무상증자가 전통적으로는 이게 빈번한 어떤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레고캠바이오가 무상증자 효과를 돈독히 보고 있으면서 다른 이제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이제 많이 시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힘쓰라는 종목도 뭐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힘쓰.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먼저 오스테오닉 공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어제죠. 어제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잠시 제가 좀 화면을 보고 일어나서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레고캠바이오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레고캔바이오는 한 주와 한 주를 더 주는 방식의 무상증자를 했다면 예. 오스테오닉은 한 주당 0.5주, 즉 두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한 주를 무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배당 기산일은 연초가 되는 거고, 예. 자, 상장 예정일 7월 15일입니다. 자, 이 상장 절차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 권리락까지는 이제 주권이 거래가 이제 정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지금 발행 주식 총수는 이제 415만 주인데, 죄송합니다. 증자 전 발행 주식 수는 840만 주입니다. 예, 840만 주죠. 그러니까 아까 0.5주였기 때문에 50%가 이제 추가로 발행돼서 그러니까 410만 주가 15만 주가 더 추가적으로. 예, 그러면 발행된다. 이제 총 한 1,200만 주, 1,250만 주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무상증자가 과연 이게 호재냐 예.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는 원인이 이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이 결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어떤 이 사항이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본의 특별 어떤 잉여금을 근데 보통 이제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나눠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보통 무상증자를 받으면 그렇죠. 이게 권리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 주가적으로 보면 크게 매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간 보유했던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 특히나 매수가가 이제 낮아서 오래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배당보다 큰 선물이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나중에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면 배당보다 큰 선물이 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리락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보유 이후에 어떤 주가의 황금성,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만큼 희석된다. 이런 이제 우려들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를 이 효과가 오래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상증자 결정일로부터 권리락까지의 어떤 방향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 레고캔 바이오 얘기할 때도 권리락 이전, 즉 권리락의 거래 정지가 걸리기 전까지는 무상증자의 호재가 예, 그렇죠.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네. 자, 그 관점에서 보셨다는 거고 사실 이 지금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변영인 대표님 수술 받아보셨죠, 그죠? 네, 그렇죠. 뭐 변영인 대표님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내과 쪽에 수술을 받으신 거고.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적 수술은 이제 뼈의 골절이나 이런 뼈의 골절을 이제 이어주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뒤에 골절을 이어줄 때 판을 대죠. 예, 그렇죠. 이 인체 무해한 판을 만드는 회사고. 네네. 이 판을 대고 이제 나사를 돌려서 이제 박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체용 나사, 접합용 나사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네, 돼요. 맞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인공팔, 그렇죠. 인공다리, 그렇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보면 사람이 일부는 로봇팔로 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네, 그렇죠. 그죠? 로봇 다리로 인해서 사람보다 훨씬 빨리 뛰고 네, 맞습니다. 그죠? 이런 그 옛날 공상과학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단계 실현에 가는 회사가 바로 이 오스테오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모멘텀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무상증자를 해서 오히려 주식수를 좀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는 의지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보통 주가가 좋을 때 거래가 활성이 돼요. 예, 활성화가 그렇습니다. 될 때요. 주가도 좋아지게끔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는 회사라는 네네. 거죠. 그 점을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외에 좀 뭐 달리 특별하게 봐야 될 오스테오닉의 호재는 있습니까? 뭐 무상증자의 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 발행 주식수를 늘리면서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해,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자본 쪽의 어떤 회계적 용어인데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그냥 정의를 시킨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뭐 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는
돈을 넣고 자본금이 늘어난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유상으로 받는 거니까. 있다면 무상은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 다만 주식만 늘어나는 효과인데 이 대표적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인 이 무상 주식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거고. 그게 뭐 이제 어찌 되었건 우리가 배당을 받아도 배당락은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득이 생겨진 부분만큼의 권리락이나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권리락을 발생시켜서 주가가 더 원활하게 이 거래가 이루어져서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회사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호재로 봐도 좋을지 않을까. 네. 자, 잠깐만. 지금 오스테오닉의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오스테오닉 차트를 보면 오늘 지금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네.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호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무상증자가 이렇게 된다. 즉 오스테오닉이 뭔가 또 다른 발표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저희가 감히 추측해 보자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앞으로도 더 좀 좋게 가지 않겠느냐. 네. 솔직히 얼마까지 간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레고캠바이오와 차트를 저희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던 어떤 그 오스테오닉 예. 제가 그 시초에 그 무상증자 결의가 됐던 시점으로부터 가파른 그렇죠. 상승세가 레고캠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상승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어떤 그 목표치를 10,000원 이상은 잡아도 되겠다. 예, 그렇죠. 10,000원 이상의 어떤 그냥 무상증자인데 어떤 그런 거래,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건 권리락까지의 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무상증자를 받는 이 주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약간 묶어두는 역할 되겠죠, 뭐 사실은. 예, 무상증자 발표한 이후에는 권리락까지는 지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통적으로 나타나졌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앉아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2분의 1의 무상증자, 즉 두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가 배정되는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한 회사. 그것이 바로 오스테오닉인데 이 오스테오닉은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에서도 결국은 인공용 접합, 즉 사람 뼈를 접합하는 데 쓰이는 나사 그리고 판 이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더더욱 즉 외상성 이런 외상성 이제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은 회사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2분의 그러니까 50%죠. 50%의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더욱더 시장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이걸 레고캠바이오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는 한 10,000원 정도는 목표치를 두고 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게 변 대표님 의견이고 저도 그 변 대표님 의견에 적극 지지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거래량을 수반시키려는 회사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도 보인다는 것 그리고 간절한 소망도 보인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오스테오닉 지금부터 관심 있게 넣어두고 계시다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사셔도 되고 조정이 안 들어오더라도 일부 매수 전략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종목은 앞타바이오인데요. 이 앞타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원고를 저희가 적기 전에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한 10시쯤 10시 반 사이 종목 선정이 되는데 네. 그때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12.29%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네네. 이 앞타바이오는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명하셨던 종목 중에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그 종목하고 좀 같이 연관지어서
변영인 대표님이 좀 뽑아오신 것 같아요. 예, 뭐 올리패스죠. 예, 그렇죠. 그죠? 자, 올리패스의 그때 모멘텀은 예. 비마약성 진통제 예, 임상에 그렇습니다.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자, 임상 일상이죠, 일상. 예. 앞타바이오 어떤 모멘텀 있나요? 네.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올리패스의 호주 임상 일상 진입 신청 및 승인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앞타바이오는 잠시 공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누누이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우리는 흔히 뭐 시장에서 소문에서 하고 공시에 팔아라.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주식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그렇죠. 저는 바이오의 어떤 관점, 바이오는 항상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고가 되어 있고 이 항상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 주가의 상승 부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전략, 이걸 제가 좀 항상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뭐 다른 종목들처럼 뭐 소문에 사고 공시에 파는 그런 것들이 좀 아니고 내용이 좀 중요하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잠시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뭐 잠시 일어서서 볼까요? 네네. 예, 예. 자, 지난번에 저희가 올리패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예, 예. 자, 호주의 예. 임상 일상 시험에 들어가겠다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승인이 허가가 되면서 임상 일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까지 주가에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예, 예. 자, 앞타바이오는 임상 일상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동물 실험도 예. 끝났고.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은 예.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살짝 분석을 해보니까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수반되는 신병, 예. 신증 치료제, 그러니까 당뇨병의 어떤 부작용 치료제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유럽의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이제 신청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게 또 승인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좀 내용을 좀 이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임상 1상, 전임상, 임상 1상, 예. 2상, 3상, 그다음에 시판 허가 그렇죠. 이런 절차인데, 예. 자, 그럼 임상 2상은 또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정성, 인체 안정성 및 유효성, 몸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는지 이걸 이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임상 2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대상 질환명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네. 당뇨병성 신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4번 문항의 임상 승인 기관은 유럽의 예. 헝가리 식약처다.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예. 이 바이오 이제 온천 기술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동유럽 쪽이 그렇죠. 예전부터 이제 사실 뭐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린 것도 러시아였어요. 예, 사실은 러시아였는데 이 기초과학이 굉장히 강한 곳이 동유럽하고 이제 소련 연방, 예전에 소련 연방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저희가 제가 이제 다녀온 국가 중에 벨라루스도 기초의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의학, 기초과학 이쪽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 기간도 헝가리 내에 있는 6개 병원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를 말 그대로 한번 읽고 네. 이해를 하고 나서 조금의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은 네. 우리가 구글 같은데 유럽 헝가리 내 6개 병원, 헝가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그 바이오가 좀 강할까? 조금만 노력해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더 찾아보면서 좀 이해도와 향후의 어떤 예측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이 구상해 보는 것도 투자에 변희영 아주 중요한 대표님이 이런 부분이죠. 거 저 외국의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런 거 찾아내신 데는 귀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잘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구글에 요즘 워낙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구글에서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관한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통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공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금의 발품을 팔아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 이 임상 2상이니까 이제 3상이 임박하다는 얘기거든요. 2상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본 것도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당뇨병성 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에 들어간다는 굉장한 호재가 있습니다. 올리패스는 사실 임상 1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는 조금 더 구체화된, 앞타바이오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한 쪽의 임상 2상으로 벌써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물론 국내는 아니지만 네네. 헝가리 쪽이 원래 또 기초의학이나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네, 그렇습니다. 국가로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금뜨기세가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의 이제 차트인데 이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지금 1분봉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1봉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1봉으로 바꿔서 보면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올해 이제 3월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저점이 12,200원이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100% 넘게 올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거의 지금 한 3배 올라왔는데. 가깝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분명히 이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을 거란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동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게 이제 다 회복하고도 지금 그 선, 즉 전에 직전 고점까지도 또 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약간의 제한적, 즉 상승에 대한 약간의 걸림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더라도 좀 조정을 받아야 가는 게 정상인데 네, 그렇죠. 워낙 모멘텀이 강합니다. 지금 이상이고 당뇨병은 뭐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또 세계 고질병 중에 하나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판단을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시점. 즉 여기서 지금 어찌됐든 가격 조정은 한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 그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 가정을 했을 때 3만 원 부근, 그러니까 3만 1,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 유효한 전략으로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 지금 직전 고점에 왔는데 직전 고점에서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건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3만 원대 부근, 즉 3만 원과 3만 1,000원 사이의 부근, 여기서 매수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앞타바이오는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임상 2상을 지금 헝가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올리패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을 종목인데, 올리패스가 최근에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자, 올리패스 잠깐만 차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올리패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임상, 비마약성 진통제, 이거에 대한 임상 1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4거래일주, 저희가 얘기 드리고 난 이후로 4거래일째,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14,000원에서 지금 오늘 18,000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 이 올리패스를 참고해 보시더라도, 앞타바이오는 추가적인, 이건 1상이고 2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대신 조금 조정이 들어온 시점에서 보자.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라이브 플렉스라는 회사입니다. 뭐 변영희 대표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이제 자문사, 네네. 제가 전무로 있었던 자문사에 자문사가 원래 있었던 회사가 이 라이브 플렉스 건물이었어요. 네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라이브 플렉스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걸 국내에서로 보기도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떠한 조금 공시 분석상의 얘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먼저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뭐 라이브 플렉스 6월 8일에 예. 현저한 시황 변동, 그러니까 시황 변동의 사항으로 인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예, 6월 8일 날이 그러니까 이제 그날 상한가를 한번 찍었어요. 어찌됐든 예. 29.26%, 예, 그렇죠. 1215원을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 공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죠. 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잠시 공시를 좀 보시겠는데요. 예. 자, 답변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회 공시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중요 정보 없음. 회사가 발표할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예. 중요 정보 없음. 두 번째 미확정. 미확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 확정돼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미확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확정은 확정된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자, 라이브 플렉스는 이제 미확정으로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좀 예.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검토 중인 사항으로 자, 첫 번째 탑업인 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탑업인 주식을 사서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논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예, 논의 중이라고 탑업인 하시죠. 출자, 즉 탑업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 예, 그렇죠.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예. 그리고 두 그 번째 얘기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탑업인 주식,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그러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 두 가지는 어찌됐든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네네. 그 현금을 확보된 걸 가지고 탑업인 주식 취득을 하겠다는 예, 그렇죠. 약간 이제 뭐 논의 사항이 이 중에 있다 이 얘기네요, 그죠? 네네. 확정된 사항은 셋 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자, 미확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부분들 중에 나중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해서 나중에는 중요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면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는 거는 탑업인 주식 출자는 어떤 형식으로도 발표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자기 주식도 팔 것이다. 세 번째 탑업인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어떤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공시다. 예. 다만 이 부분이 주가의 어떤 직접적인 상승 여력을 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탑업인 출자를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좋으나 예. 이 용도가 어떤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 거에에 대한 로드맵은 구체화되어야 되고 첫 번째 이 탑업인 출자 어떤 회사를 출자할 것이고 어떤 신규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만으로는 네네. 주가 상승을 보기는 좀 힘들다 이 얘기죠. 예, 뭐 아직까지는 미확정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뭐 조금 조정보다 밀리고 있는 형국을 좀 띄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기대감의 예측보다는 제가 투자자분들께 항상 예측 점검해야 될 이 포인트 부분을 자, 이 종목을 소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가겠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 예.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경우에는 이 미확정 사항이 과연 확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예. 자, 이게 반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건 불성실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 정보 자, 없음이 됐어야 되는 거를 미확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고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라이브 플렉스는 사실상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는 있었으나 이 주가 급등에 대한 이유가 명확치 않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예상되어지는 것은 자금 확보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확보된 자금으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 네, 그렇죠. 이것까지는 거의 예상된 상황이나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그 확보되어진 자금까지는 좋은데 그걸 어디에 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것은 내 거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네, 그렇죠.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 그다음에 신규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매도 전략보다는 예, 예. 어떤 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결국은 이제 보유하신 분은 매도를 하고 기다려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라이브 플렉스는 뭐 저도 회사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라이브 플렉스 회사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피해야 될 주식을 보고 있고. 네네. 이건 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늘 판단하는 종목이 네. 라이브 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앞타바이오, 요건 조금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네. 오스테오닉은 조금 여기서 접근해 보셔도 좋은 상황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증에 대한 호재가 권리락이 발생되기 전까지, 즉 저희가 말씀드렸던 레고캠바이오처럼 권리락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루머와 진실의 시장 시간이었습니다.